네, 안녕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연출한 홍원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직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자분들 외에 일반 관객들한테는 첫 선을 보이는 자리라서요. 매우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늘 하던 대로 제가 간단한 질문,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이제 그 다음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이제 영화가 영상이 굉장히 이국적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로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태국이 거의 영화의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또 인천 이런 이제 배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의 어떤 로케이션 과정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비중이 높았던 어떤 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이제 방콕이 그 영화의 거의 80% 이상을 배경이 되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을 보여줄 때 어쨌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의 색깔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었어요. 해외 로케가 영화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방콕이다 그러면은 보통 영화에 방콕이 등장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방콕의 상징적인 뭐 랜드마크나 이런 것들을 원경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보통 들어가기 보통인데 그런 방식은 이제 기존의 영화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남이라는 인물을 따라서 이 공간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방콕은 뭐 워낙 여행들을 많이 가시니까 우리가 아는 여행지에서 볼 수 있는 방콕과는 다른 방콕의 어떤 이면들 방콕이 상당히 다채로운 그 메트로폴리스잖아요. 그 안에는 뭐 상당히 고급스러운 백화점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낙후된 그런 빈민가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 어떤 성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어둡고 뭐 퇴폐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미지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채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방콕의 이미지들이 아니라 인물을 따라가면서 그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미지의 공간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로케이션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태국 좋아해서 여행을 자주 갔었는데 제가 보던 좀 방콕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던 방콕의 모습은 좀 이런 것과 약간 과거의 느낌을 좀 이렇게 느꼈었는데 좀 그런 점이 조금 색다르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이제 암살자와 그 뒤를 쫓는 추격자 관계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황정민과 이정재 두 배우가 이제 신세계 이후에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합을 하셨는데 이 두 캐릭터의 어떤 설정과 두 배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주인공이죠. 인남이라는 인물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원형이 있는 플롯이고, 근데 뭐 이 구조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바로 다른 영화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차용되어서 쓰여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좀 그 틀을 유지하면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차별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캐릭터가 이
주인공이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여정 중에 무섭게 쫓아오는 인물이 있으면 더 어떤 서스펜스를 배가시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등장시킨 캐릭터고, 단순히 이게 뭐 인물을 방해하는 주인공을 방해하는 안타고니스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죄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다 연결이 돼 있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인남과 레이의 어떤 추격의 구조가 이 영화의 뭐 메인 플롯이면서 또 서브 플롯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갈등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뭐 여러분들 워낙 뭐 좋아하시는 두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뭐 등장해서 그 영화의 어떤 느와르적인 분위기를 잘 살리면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배우에 대한 워낙 또 잘 해주셔가지고 두 분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또 이런 불꽃 튀는 대결을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이게 또 다른 또 어떤 배우였다면 또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대립구도가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민, 이정재 두 배우의 어떤 이 조합이 어떻게 감독님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제 뭐 관객분들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 것 같은데 관객분들 어떠셨나요? 만족감이 크게 드셨다면 큰 박수. 자, 그리고 다만 안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한 이제 박정민 배우. 네네. 박정민 배우분은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볼까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박정민 배우 나오세요 하면 박정민 배우 하면 나오세요 한번 해주세요. 준비됐습니까? 네. 박정민 배우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만학에서 유이 역할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이 캐릭터가 어떤 트랜스젠더로 어떤 설정한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도 많고, 네네. 그리고 박정민 배우와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 당연히 인물이 이제 방콕에 갔으니까 방콕만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뭐 배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도 그렇고 그래서 인남을 돕는 주요한 조력자로 등장하는데 어떤 캐릭터일까를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도 이제 이런 그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방콕에 가서 또 뭐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면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말에 가면 이제 또 그 유이가 유민을 이렇게 구해주잖아요. 데리고 가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빠와 엄마를 잃은 이 아이한테 이런 인물이 좀 그렇게 안 보셨겠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정민 군을 캐스팅하게 된 건 처음에 이 유이라는 캐릭터 시나리오를 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누구 할 거냐.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저희
제작사 대표님한테 박경민 군한테 제일 처음 좀 책을 줘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오피스에서 이제 박경민 군이랑 같이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배우가 상당히 캐릭터 연구를 많이 해오는 배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오고, 여러분도 뭐 기존의 다른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하는 배우고, 또 그 같은 연령대의 어떤 배우들 못지않게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줬을 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잖아요. 근데 박정민 군은 왠지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책을 준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오피스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성실하고 정말 예의 바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영화 보시면 이제 뭐 트랜스젠더 역할 유이를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그런 캐릭터가 남자 배우가 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영화 속에서 좀 이렇게 많이 또 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이 유이란 캐릭터의 가장 큰 장점은 영화 속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튀기보다 각각 어떤 공간이나 인물하고의 어떤 접점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진 게 이제 배우분의 어떤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시나리오를 처음 이렇게 받고 이 유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첫인상? 그리고 이제 뭐 이 출연을 어떤 결정하게 되신 어떤 뭔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출연을 결정하게 된 건 뭐 감독님이랑 했던 그 오피스랑 작업이 좋았었고, 또 황정민, 뭐 이정재 선배님이 이미 출연을 결정하셨고, 뭐 시나리오도 이제 이 책이 과연 영상으로 옮겨졌을 때, 그리고 감독님과 또 홍경표 촬영 감독님의 어떤 카메라로 이제 화면으로 옮겨졌을 때 과연 어떻게 옮겨질까 굉장히 궁금해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출연을 결정하는 데에는 좀 요소가 됐던 것 같고, 유이에 대한 어떤 첫인상은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어떤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 한국에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 그 자기 애를까지 두고 태국으로 와서 그 많은 것들을 어쨌든 놓고 타국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거였을까가 좀 궁금해서 좀 안타까웠다가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뭐 굉장히 액션에 대한 비중이 크지만 또 유이 캐릭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박정민 배우 모습과 좀 많이 다르시죠? 네, 저도 대기실에서 잠깐 만났을 때 이게 몸집이 확 변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어떠셨나, 이게 유일한 캐릭터를 위해서 좀 외적인 좀 이렇게 변화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또 하셨고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혹시 이제 이런 트랜스젠더 연기를 위해 가지고 뭔가 어떤 이렇게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게 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그게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뭐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하는 게 사실 이제 한두 작품 가면서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굳이 내가 제가 방구석 1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윤종신 선배님이 너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겠다고, 공항에 놀러 가면 노력 안 하고 놀러 갔느냐고 막 사람들이 놀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어떤 노력을 제 입 밖으로 말하는 거가 이제 조금씩 부끄러워지는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유이, 그러니까 첫 등장에 나오는
첫 등장에 입고 나오는 옷이 제가 홍대에서 산 옷이에요. 사실 그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성의 옷을 제가 이제 구입을 한 거죠. 근데 홍대 그 주차장 골목 쪽에 그런 옷들을 파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자 옷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딱 여자 옷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옷을 들고 제가 사진을 엄청 찍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홍대 주차장 골목에서 평소에 알아보지도 않으시다가 갑자기 그날따라 굉장히 많이 알아보셔서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고 집에 가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한번 내 모습이 어떤가 이제 치킨을 시켜놓고 그 옷을 입고 어떤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치킨이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어씨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막이 흘렀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뭐 그 유의를 위해서 뭔가 이제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만항에서 아무래도 이제 액션 장면이 또 빠질 수가 없을 텐데 이 영화의 어떤 액션의 어떤 주안점을 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실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의 톤에 맞춰서 그 리얼 액션으로 컨셉을 잡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술 감독님이랑 또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영화의 어떤 리얼 베이스 톤일 것 같고 이 영화가 가진 전체적인 톤과 액션의 톤이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얼 베이스인 영화에 맞춰서 액션도 그런 컨셉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활극 액션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액션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타격이 들어갔을 때 실제 때리고 맞는 것처럼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액션 영화들은 어떤 액션 장면을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에서 쭉 찍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편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리듬에 맞춰서 이제 편집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데 우리 영화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샷 한 샷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로 쭉 찍고 여러 대로 찍은 게 아니라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배우들은 그 연기들 하나하나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또 고속 촬영과 또 배우들이 또 그거에 맞춰서 슬로우 모션 동작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합들이 맞아야 되는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술 감독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 디자인을 했고 또 촬영 감독님이랑 어떤 프레임 수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찍었는데 구현하는 그 과정이나 표현하는 것들은 무술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그리고 정민 선배나 뭐 정재 선배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큰 그림 안에서 이 톤이 이렇고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했다면 워낙 이제 베테랑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제가 뭐 주문했던 거는 막 동작이 정확하게 보이는 액션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실제로 맨몸에 부딪히는 액션도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고 총기 액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과장된 활극 액션으로 이 톤이 뭔가 이렇게 좀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야기 템포에 맞춰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 아니라
이야기와 같이 가면서 인물의 감정도 같이 가는 액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액션의 클라이막스이면서도 인물의 감정의 클라이막스까지도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액션도 액션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액션을 할 때 그 배우들의 어떤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눈에 또 띄거든요. 각 캐릭터가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세 명의 캐릭터가 또 그 배우들의 어떤 의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채팅방에 이제 큐큐님이 이제 올리신 질문인데요. 이게 뭐 특히 레이 목의 어떤 타투와 어떤 의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네네. 예, 질문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유이 캐릭터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의상은 어떤 식으로 네네. 설정이 되셨는지. 일단 그 인남이라는 인물은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렇게 명확했어요. 이 인물은 그 자기가 예전에 살아있던 여성의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인물이어서 그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오면서는 당연히 장례식장의 복장을 갖추고 있죠. 그러다가 태국에 가게 되면서 그 복장 그대로 태국에 넘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 인남의 그 복장이 인남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그 어떤 트레이드가 되겠죠. 장례식장의 복장. 덥잖아요, 방콕이. 엄청 더운데도 계속 그런 답답해 보이는 그 장례식장 복장을 계속 입고 고군분투하는 인물의 어떤 이미지를 처음 이제 설정을 했었고, 레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어떤 컨셉인지 명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배우랑 계속 얘기하면서 맞춰갔던 거고, 제가 이제 심지어는 그 정재 선배님한테 나보다 더 의상 잘 아시지 않냐, 나보다 더 머리 많이 하시고 저보다 몇 배는 더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셨을 테니까 의상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훨씬 베테랑이시니까 선배님이 좀 보여달라. 그래서 컨셉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죠. 근데 처음에 제가 딱 보고 이랬어요.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약간 이 액세서리와 근데 갑자기 뭔가 타투를 해보시고 싶다고 타투까지 막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그 이제 일본에서 레이는 첫 등장하니까 일본 씬에 레이가 등장하는 씬을 찍고 제가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 딱 보고 이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이 배경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에 찍히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국에서 피팅을 하러 가는데 저 의상을 입고 딱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그 모니터로 보니까 이게 너무 그 표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선배님이 이거를 이렇게 고집을 하신 거구나. 역시 많이 하신 베테랑이시구나 그런 걸 느꼈고, 유이 같은 캐릭터는 당연히 의상 중요하죠. 근데 딱히 이 의상이어야 돼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의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방콕에 가서 이제 그 분들을 보면 공연을 하거나 할 때는 공연 의상을 입지만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일상적인 모습을 할 때는 되게 심플해요. 이렇게 막 뭐 여성스러운 걸 막 강조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오히려 더 그냥 미니멀하게 이렇게 뭐 그런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막 너무 막 이거를 막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피팅할 때 박정민 군이 의상을 탁 입혀서 제가 이제 촬영 감독이랑 딱 들어서 봤는데 둘이 뒤에 되게 웃었어요.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뭔가 좋은 느낌이 왔어요. 네, 너무 이질적이지 않고 잘 어울렸고, 그리고 뭐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크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유이 캐릭터에 대해서 배우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석한 대로 그냥 본인이 준비해서 보여달라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 선을 잘 톤을 맞춰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님 질문을 하신 건데 요거는 제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유희 역의 박정민 배우님은 포스터나 영화 컷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영화의 비밀 병기로 숨겨두신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여기 추가로 그 유희의 첫 등장을 그렇게 이제 뭐 바 같은 곳에서 노래를 하는 장면으로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 등장을 어떻게 그렇게 설정을 하신 또 이유가 있다면 그 장면에 대해서 또 연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첫 등장이 이제 이펙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유희라는 인물이 거기도 잠깐 대사가 나오지만 수술하러 갔지만 뭐 돈이 뭐 없어서 거기서 뭐 잃어버렸더니 해서 수술을 못하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유희라는 인물이 뭘 하고 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죠. 뭐 관광 가셔서 뭐 보시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등장을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끌고 왔던 이 다크한 이야기에 뭔가 한번 확 이렇게 좀 이 타이밍에서는 좀 영화 전체적인 톤을 확 좀 이렇게 뒤집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면 이건 뭐지? 관객들이 보다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인물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그 어떤 공연하는 그 노래는 제가 이제 몇 곡을 이제 추려서 그 중에 이제 한 곡을 선정해서 이제 박정민 군한테도 이 노래 어때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을 했고, 준비는 정말 그 배우가 알아서 다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공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오로지 본인이 연구해서 딱 한 거거든요. 뭐 의상 컨셉도 그렇고. 심지어 그 씬,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제 옷은 거기서 이제 옷 벗고 나서 인남 만나는 그 옷이 제가 산 옷이었고, 자각하실까봐. 네. 아무튼 그 공연하는 씬에서는 심지어 이제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 노래를 내가 불러보자. 영화 안에서 립싱크잖아요. 이제 그거를 배우가 직접 그 노래를 불러보자 해서 노래 레슨도 받았어요. 몇 개월 동안 그 노래를 직접 불러보겠다며.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배우고는 있었는데 내심 제발 내가 안 불렀으면 좋겠다. 내가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영화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부르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네. 근데 리얼리티상으로는 립싱크가 맞아요. 그쵸, 그 공연 하시는 분들은 직접 부르지 않고 어떤 그냥 퍼포먼스 그분들은 직접 노래를 본인들 직접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는 그냥 틀어놓고 어떤 의상과 이런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공연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뭐 리얼한 거는 사실 립싱크가 더 리얼한 거죠. 실제로는. 네. 그게 저의 첫 촬영이었어요. 그 씬이. 네. 너무너무 전날부터 막 너무 어려운 그 씬인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스태프들 앞에서 그 분장을 하고 막 막 춤추고 막 굉장히 요염한 척 그걸 해내야 하는 제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게 너무 자신이 없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방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밤새고 현장에 가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맥주를 계속 마셨어요. 그 씬을 찍을 때까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신을 놔야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맥주병이 계속 쌓여가는데 5-6병을 제가 마시고 그냥 그 씬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취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이게 막 떨리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맥주를 마신지 몰랐어요. 근데
메이크업 해주시는 실장님이 정말 너무 긴장해가지고 맥주까지 마셨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는 거구나. 내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떨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긴장한 줄 몰랐어요. 이게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긴장해서 맥주를 많이 마셨다는 얘기 듣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전작도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긴장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맨정신으로 하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의상을 입고 그 스태프들 앞에서 그것도 첫 촬영인데.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트랜스젠더 실제 트랜스젠더 분들이 그 이제 보조 출연으로 앞에서 이렇게 막 연기를 하고 계셨고 이제 뭐 태국 그 보조 출연분들이 막 그렇게 계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리허설 때 혼났어요 정민이 형한테. 너 그렇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 이렇게 안 할 건데 그렇게 할 거냐고 혼나고. 그래서 제가 막 술 먹고 그냥 정신 놓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정민 선배는 보통은 혼을 내세요. 워낙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네. 그 박정희 배우가 이제 여용한 척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영화 보시면서 열하게 느끼셨죠? 네, 열하게 느끼셔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익무 404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채도와 색상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각 색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뭐 의미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도시를 이동하면서 계속 그 인물이 그 목표를 찾아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도시마다의 그 특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뭐 도쿄면 도쿄, 인천, 뭐 방콕 다 이렇게 빛이 다르잖아요. 그 도시에 가면 뭐 밤거리에 조명도 다 다르고 뭐 홍콩스러운 어떤 빛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면상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홍경표 촬영 감독님께 이제 주문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감독님이 빛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을 하셨죠. 그래서 워낙 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촬영 감독님이기 때문에 뭐 정말 저는 너무 편했어요. 예. 그 감독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아 너무 이 그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이제 뭐 빛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보셔서 뭐 도쿄 같은 경우는 좀 회색빛이고 인천은 그 새벽의 푸른 빛과 그 노을의 붉은 빛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방콕에 넘어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앰버톤이 되게 세잖아요. 그 태국의 어떤 열대 그런 광선 느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했고, 우리가 저 영화상에서 보면 이제 인남이 그 한종수를 납치해 갖고 와서 차에서 이제 처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거기서의 광선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촬영 감독님이 그거 헌팅을 답사를 4번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씩이나? 처음에 이제 당연히 갔는데 장소 확정되고 난 뒤에 계속 가시니까, 그래서 이게 해가 떨어지는 그 방향을 이제 계산하시려고 촬영 시간대에 이쪽에 잡았을 때 해가 어떻게 넘어, 이걸 다 계산하시는 거 보고 아 이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최고의 촬영 감독이구나. 저도 되게 많이 정말 배우고 또 어떤 순간으로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어요. 아, 이분과 제가 작품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다시 또 작품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촬영 감독님 보셔도 아시겠지만의 어떤 역할이 정말 큰 영화였어요. 네. 벌써요?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마지막 이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질문. 이건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질문이 색의 어떤 화면의 어떤 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그 혹시 그 각 인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색상에 대한 어떤 톤을 뭐 이렇게 정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이를테면은 유이 같은 캐릭터는 나올 때는 어쨌든 그 세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부분 가장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유이가 나오는 장면들 첫 장면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어떤 원색의 네네. 어떤 그런 색상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게 어떤 인물의 어떤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거하고 혹시 뭐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이가 등장하는 배경이 이제 당연히 방콕이기 때문에 방콕은 그런 화려한 색상과 빛들이 우리가 또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르잖아. 거기는 아주 원색적인 색들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유이라는 캐릭터도 이제 그런 색에 많이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보면 뭐 여러분들 여기 뭐 린린의 집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될 때도 그 제가 되게 섭외된 그 장소 중에 좋아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색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실제로 그 태국의 그 현지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관광을 가서 보는 태국과 실제로 사는 분들의 공간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콕에서는 이제 잘 드러나게 하려고 했고 인남은 당연히 이제 그 장례식을 시신을 처리하러 가는 걸 기점으로 이제 인물이 확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복장 그래서 검은색의 톤을 유지했고 레이는 또 상반되는 처음에 이제 흰색 옷을 입고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인남과 대비되는 그런 컨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방콕에 넘어왔을 때 레이는 또 확 화려해지는 그런 컨셉을 잡았어요. 그럼 그 박정민 배우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유이 캐릭터 자체가 어쨌든 이 세 명의 주요 인물 중에서는 어떻든 가장 이제 저희가 어떤 감정이입하기가 또 좋은 인물이고 물론 이제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기존에 연기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감정선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 좀 자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한국에 두고 있는 자식 그리고 현재 태국에서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데 또 그런 어떤 감정선에 대한 어떤 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어떤 그 황정민 배우가 가고자 했던 그 파나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사실 이제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어떤 그들의 어떤 삶이 연기하신 어떤 캐릭터를 직접 연기하셨으니까 어떻게 이제 살게 되었을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역할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봤겠죠. 뭐 책을 보고 뭐 영상을 보고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뭐 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그렇게 쉽사리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냥 유이라는 인물한테만 특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신다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뭔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피해도 가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되고 싶은 걸 되기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꾸려야 하는 걸 버리고 떠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어떤 장애물들 때문에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계속 뭔가 부채의식 같은 게 있고 죄의식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유이 대사 중에 저는 그 대사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싶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사실 난 돈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다, 당신을. 돈 때문도 있지만 난 돈 때문이 아니라 난 또 애가 있다. 사실 돈 때문이라면은 인남을 그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근데 유이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남의 아이, 이 아이를 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죄의 의식 같은 걸 좀 덜어내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어떤 인남의 세계로 빠져들어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감정선을 그냥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원래 워낙에 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소희랑 좀 더 유민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마지막 이제 파나마 해변가를 찍을 때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둘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이제 이 둘은 이 둘밖에 없으니까 좀 비교적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좀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박정희 배우에게 마지막 인사 한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다들 걱정들도 많으신데 뭐 이렇게라도 또 관객분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방역 철저히 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고 또 계속 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극장 찾아오시기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저희 영화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뭐 이제 어떻게 또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화 하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 개봉하고 나면 익스트림 무비에 가끔 들어가 상처도 받고요, 힘도 없고요, 그래요. 굉장히 어떤 제일 무서워요. 무섭죠. 가장 어떤 이렇게 잣대 어떤 뭐라 그러죠? 기준이 가장 높은 사이트니까. 근데 아무튼 저희 영화가 이제 익스트림 무비 회원 여러분들께 어쨌든 좀 만족을 드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냥 배우로서 그냥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좋은 영화 보여드리고 또 사실 다 좋은 영화 만들고 싶고 또 좋은 영화 보고 싶어서 극장에 오시는 걸 테니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화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학은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 볼 때는 액션에 좀 눈이 많이 갔었고 캐릭터는 조금 두 번째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게 영화를 두 번 보게 되니까 또 액션대로 즐길 수 있지만 또 캐릭터에 눈이 많이 가고 캐릭터에 뭔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좀 뭐 이모분들 어차피 연차 많이 하시니까 여러 번 보실 때 좀 그 감상했던 그런 포인트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영화를 좀 풍요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